심근경색을 자가치유해보는 수행을 함께 할 텐데요. 심근경색은 언제 발생할지 몰라 두려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재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의사이신 원익은 수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 친척 중에서도 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예. 이 심근경색은 어떤 병인가요? 예. 심혈관 질환은 이제 전 세계 사망 1위를 차지하는 그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1위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위인데요. 평소 이제 심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과 이제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자,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심장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산소와 영양이 이제 부족해지고 심장 근육은 이제 허혈 상태가 되는데요. 빈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허혈은 특정 부위에 혈액량이 부족한 국소 빈혈을 말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에 허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할 때 경색은 이 허혈 증상이 가장 심한 상태로 혈액이 극도로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 질환의 막힘의 정도 차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혈관이 한 60%, 70% 정도 막혀서 협심증이 생기고 이 협심증이 더 심해지면서 혈관이 100%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됩니다. 자, 우리 심장은 크게 이제 우관상동맥, 또 2개의 좌관상동맥, 또 총 3개의 심장 혈관, 즉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관상동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비정상적인 빠른 수축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막히면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심장 근육이나 세포가 괴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고 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에 이르고요.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할 경우 사망률은 85%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심혈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면은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요. 체한 것처럼 명치가 아프거나 턱끝이 아픈 증상부터 또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통증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심한 통증은 가슴이 찢어지거나 벌어지는 느낌, 또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보통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는데 이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시작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치료 방법은 이제 보통 혈전을 녹이거나 관상동맥 확장술을 하는 등 병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막힌 관상동맥을 여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2시간 이내에 열어야 이 심근 손상이 생기지 않고 또 1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만 큰 합병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관상동맥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또 죽종이 생기는 죽상경화증, 그리고 관상동맥 안에서 흐르던 혈액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며 급성으로 혈전이 생기는 경우, 또 이렇게 생긴 혈전으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않는 그래서 생기는 협심증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고령, 비만,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치료를 했다 해도 그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손상된 심장 근육은 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심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심실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이 병적으로 빨리 뛰는 현상인 심실빈맥, 그리고 심실이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급성 승모판 역류증이나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벽에 구멍이 생기는 급성 심실중격 결손증,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자, 심근경색증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은 심혈관 성형술, 스텐트 이제 삽입술, 그다음에 혈전 용해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스텐트를 삽입해서 응급 상황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스텐트에
혈전이 생겨서 또다시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스텐트 혈전증의 치사율은 5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꾸준히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근경색을 진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짜가 참진짜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심통이라는 이제 그런 말의 뜻이 되겠죠. 한의서에는 가슴이 아프고 손발목까지 이제 파랗게 되면서 심한 자는 아침에 발작하면은 저녁에 죽고 또 저녁에 발작하면은 아침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병의 위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방영된 드라마 구암 허준에서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진심통에는 심수열에 장침을 놓고 그다음에 전중열에 뜸을 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가 진심통으로 쓰러져 위독할 때 허준이 치료해서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심장병을 지금 오래 앓고 계신데요. 이 심근경색을 우리가 설려화와 조화광채로 자가치유하려면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비침과 설려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혈압 치유 수행을 할 때 비침과 설려화를 꽂았던 내관혈과 인형혈, 그리고 합곡혈, 그리고 극문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전중혈의 비침과 설려화를 꽂아보겠습니다. 내관혈, 인형혈, 합곡혈, 극문혈, 전중혈은 이게 혈액순환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또 심장병을 치료하는 혈자리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손쉽게 이제 지압을 하거나 또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먼저 내관혈은 순환계통, 신경계통, 소화계통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제 혈자리고요. 특히 이 심장질환과 혈압 강화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관혈의 위치는 손목 관절 안쪽에 손목과 팔목을 잇는 부분에 이 주름이 있죠. 그 횡문선이 있는데 그 횡문선에서 위쪽으로 2촌 정도, 한 4cm에서 6c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내관혈에 이제 보통 이제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침과 설려화를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형혈은 이제 울대 좌우로 3cm 정도는 되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져보면 경동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합곡혈은 손등을 위로 한 채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펼쳤을 때 그 두 손가락 뼈가 만나는 이제 바로 그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문혈은 손목에서 가로로 눕힌 손가락 6개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중혈은 단중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가슴 양쪽에 있는 유두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만져지는 가운데 오목하게 패인 부분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화병이나 심장병,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을 이제 치료하는 그 혈자리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제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이 자리를 눌러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아프게 이제 느껴집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 여기를 부드럽게 문질러서 지압을 해주시면은 화병, 스트레스, 불면증에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관혈, 인형혈, 합곡혈, 극문혈, 전중혈에 조화광채, 비침과 설려화를 이렇게 꽂는데요. 이런 혈자리는 이제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이제 미세한 혈자리를 정확하게 꽂는 것은 좀 이제 어렵고요. 자,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수행법으로 비침과 설려화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혈자리 주변까지 크게 찔러서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빗판을 넓게 해서 혈자리 부근에 통째로 이제 덮고 나서 수행을 이제 하셔도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인 관상동맥과 심장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동맥의 밑부리에서 시작하는 관상동맥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크게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좌관상동맥은 다시 좌회선지와 좌전하행지로 또 나뉩니다. 관상동맥에 직접 꽂는 것이 복잡한 분은 그냥 심장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장은 위쪽에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아래쪽에 우심실과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바깥에도 비침과 설려화를 꽂고 또 4개의 방 안쪽 벽에도 각각 비침과 설려화를 꽂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 심장 근육과 세포, 또 심장 바깥의 관상동맥까지 설려화가 합체되어 치유된다고 생각하고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혈관에 스텐트 등의 시술을 받은 분들은 그 부위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면은 그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유 수행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고 저지방 식이요법과 그다음에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꾸준히 이제 호흡 수행과 정단 형성 수행을 하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심근경색을 한번 앓으신 분은 심근경색 후유증과 합병증을 상제님과 태열 형님의 조화 광채와 우주 빛꽃 설료와 자가치유 수행을 자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근경색이 진심통이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그럼 우리 어서 빨리 수행하러 가볼까요? 예.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나를 자가치유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수행법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 안경전 전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